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을 잘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 교양, 가치, 어떤 내면의 성숙 정도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 들통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 말이라는 게 이제 많은 것의 지표가 되는데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게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단 상담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깥 사회에서 리더격인 이 남자분이 말을 이렇게 쫙 하는데 뭐 그냥 술술술술 하는데 이 들어보면은 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게 원만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별로 특이하거나 또 색다르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견해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벙벙하게 한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되물으니까 그 사람도 조금 당황스러운지 이렇게 움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자기가 정말 원만하게 말을 잘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제가 그래 요지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황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말을 할 때 그게 상대에게 너무 무례하게 비춰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 주장을 펼 때는 테이크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난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좀 번지르르하게 아주 무난하게 하는 게 잘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지가 분명해서 되물을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테이크 리스크, 즉 위험 감수를 하는 건데 이 양반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양반이 참 위험 감수를 안 하고 그냥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그냥 이 정말 미꾸라지 이렇게 미끌미끌 살도록 그렇게 얘기했구나 싶으니까 그 양반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는 게 훅 떨어지더라고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어떤 여성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우아스럽고 멋스러운 아주 이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막 써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내중에 보면은 이 거칠에만 휘번들이 하지 요지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여성을 향해서 아니 말을 할 때 명료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멋을 내요? 우아한 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우아를 떨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조금 얼굴이 벌개지면서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앞서 말한 남자나 이 여성 모두 자기 딴에는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기를 자 어차피 말을 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 근데 당신네들의 말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내용도 있고 그것이 또 이렇게 잘 이제 다듬어져야 이게 진짜인데 내용이 없이 이것만 있으면 겉만 휘번들이 한 거고
또 내용만 있고 이게 너무 없으면은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거칠어서 응? 이게 조금 낮게 평가되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집단 상담에 참석했던 두 여성이 있었어. 이 두 여성은 바깥에서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제 한 여성은 이 직업이 변호사고 한 여성은 이제 의사인데 둘이 지적 수준이 비슷해서 이제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집단 상담에서 이 변호사인 여성이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쌈박하게 듣는 거예요. 이 여성은 이제 아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떤 모순점이라든가 논리에 어긋난다든가 앞뒤가 다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그거를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맞아 맞아 그렇게 이제 다 여기게 되면서 이 변호사가 하는 말에 상당히 이제 비중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청년이 그 이제 40대 후반의 이 여성에게 변호사에게 상당히 매력을 느꼈는지 그 일을 따라하고 싶은지 하루 종일 민망하리만큼 그 변호사만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역력하게 보일 정도여서 이제 제가 싱긋이 웃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이 말을 하면은 아주 논리정연하고 삼박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정돈된 이야기를 잘했어요. 반면에 여의사는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듣다가 그게 갑갑하면 막 아이고 갑갑해요. 이렇게 제스처도 보이고 그거는요 말이 안 돼요 하고 다소 흥분된 어조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열도 내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정나하게 그 의사가 상대에게 느끼는 자기 감정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때로는 이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여자 변호사와 이 여자 의사가 집단 상담에서 맹활약을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할 때 맹활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다 흡족해 하고 있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교수님 이 두 사람 다 정말 이 말을 잘하고 이 집단에서 아주 이 소금 역할을 야물딱지게 하는데 누가 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를 비교를 한다라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겸연쩍게 좀 웃었어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해서 웃었는데 그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춤하다. 그래, 이야기를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사가 상당히 말을 잘한다라고 여기고 그 이에게 더 찬사를 쏟아붓고 또 심지어 이 일을 배우려고 주시도 하는데 굳이 말한다면 나는 여의사가 말을 더 잘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질문한 사람이 조금 놀라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했지요. 한마디로 이 변호사가 얘기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한다. 말을 할 때. 뭔가 이제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또 모순점을 정교하게 그거를 대비시켜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말을 잘하는데 이 여의사는 그런 정교함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쑥풀쑥 드러내는 게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이는 자기에게 솔직해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는 타인을 많이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는 타인에 대한 의식보다도 자기에게 진솔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보기에도 이가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럽다. 그랬더니 저에게 질문한 사람이 그래요? 이 의사 이 양반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인지 조금 긴장을 하던데요. 그래서 그래 아직은 두 사람 다 자기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긴장하는 것은 사실인데 비교적 이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했다면 이는 자기 말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다소 긴장을 했더라도 자기에게 충실했다. 그래서 이는 조금 꾸민 듯하다면 이 의사는 꿈이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에게 진솔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한 사람이 아 그렇군요. 또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남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그게 그 어떤 진솔성, 자연스러움, 솔직성 이런 것들이 조금 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너무 상대를 의식할 필요 없이 상대가 어떻게 듣든 자기에게 솔직한 거, 자기에게 충실한 것이 이게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할 때 쭉쭉 발전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더 낫다, 못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신이 있으면 자유롭고 활달하고 생기가 있고 자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위축되고 긴장하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게 살 게 뭐 있어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신나서 살면은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말을 할 때 이게 유형 감수를 무릅쓰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즉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듯이 말을 양다리 걸치듯 하면은 참 그 짜증스러워요. 내용도 없고 듣기가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또 말을 이게 자기를 근사하게 돋보이기 위해서 말을 너무 부품하게 만들면은 그것도 도리어 거꾸로 알맹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저렇게 거치대를 많이 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의심받고 이렇게 역으로 이 정말 없어 보이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치대를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도 너무 아주 재치 발랄하면은 읽을 때는 재미있어도 두 번 다시 읽기 싫잖아요. 뭐 너무 재주를 비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재주보다는 뭔가 이게 진실된 내용을 이렇게 담은 글들이 더 이게 와 닿듯이 말을 할 때에도 이 거치대를 삼가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남을 의식해서 아주 정리정돈 이 다듬기보다는 뭐 남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보다는 자기에게 솔직한 거를 스스럼 없이 내보일 수 있으면은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즉 남보다는 내 상태,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말을 하실 때에는 보다
자기에게 충실한 게 좋아요. 자기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게 옳든 그러든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느끼는 거는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거를 정말 담백하게 내보이고 비난받을 만하면 비난받고 또 담백하게 내보였을 때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시정할 건 시정하는 게 이제 이게 말을 잘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정말 용기도 있어야 되고 거칠게도 없어야 되고 자기에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단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수준 이상으로 자기의 어떤 수준, 교양, 자기 그릇을 내보이는 거니까 늘 조심하시면서 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